그냥 복습 겸 여기 3개 쪼르륵 한번 해볼게. 원래 이제 부호 얘기가 나와 있을 때 해야 되는 짓이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고, 깃발 꼽히는 거 했을 때 해야 되는 행위가 뭐 이것만 기억난다며. 이거 3개라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랬니? 이거 굳이 그냥 얘는 여기에 통합해서 쓰면 된다 그랬어. 왜냐면 실은 부호라는 건 양수다, 음수다 라는 건 0보다 크다 작다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통합시켜서 계산을 할 거라 그랬고, 그때 슬쩍 보여줬지만 실은 이게 이쪽 입장에서 얘랑 같은 짓이야. 그 다음 축을 구하는 행위가 이거랑 또 같은 행위라 결국 똑같은 짓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로만 할 거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두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니까 일단 그림부터 표현을 해. 근데 그냥 두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그림도 있지만 이 그림까지 생각해야지. 중근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걸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꼽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먼저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깃발 꼽힌 그림을 하나 딱 그려주시고, 됐나? 할 일은 3가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교점이 2개거나 1개니까 크거나 아니면 같다 해줘야 되겠네. 자, 이거 부등식은 이제 뭐 이런 2차 부등식은 이제 다들 그림 딱 생각하면서 아니면 슬쩍 잠깐 그리든가 이제 뭐 부등식은 뭐 자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근데 이렇게 식으로 써도 되지만 어차피 판경축 해가지고 3개 겹치는 거 해야 되잖아. 그냥 수직선으로 이제 조금씩 그려도 상관없다 그랬죠. 어차피 또 연립해야 되니까 미리 수직선에 딱 그려놔도 괜찮고. 됐죠? 그 다음 이게 판별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값이라는 건 내가 뭐라고? 저 0을 fx 요 그래프에 집어 넣었을 때 여기 0을 그래프에 넣었을 때 그래프에 닿는 부분, 만나는 부분, 지나가는 점이 위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닿잖아. 얘도 여기 닿잖아. 0 집어넣으면 양수구나. 저 깃발 꼽힌 지점의 값을 결정하는 거지. 부호를 결정하는 거고, 요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한다면 f0. 그럼 이제 0을 넣기 때문에 저게 a 더하기 3이잖아. 이게 실은 저게 이제 두근에 곱하면 딱 a 더하기 3이지. 똑같아. 하여간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수직선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립시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네. 0 들어가면 되나 항상 확인. 분명히 부호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0이 돼버린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0을 밟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건데, 이러면 한 근이 0이 되는 거지. 양수 아니잖아.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축은 뭐 알다시피 0보다 커야 되지. 따라서 저거 축 뭐야? 축이 2분의 a네요. 축이 0보다 크다 해주시면 a가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라인 미리미리 맞춰가지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딱 겹치는 거 해주시면 되지. 셋이 그리고 하는 거야. 어디 이게? 한 번에 보이면 하시고, 헷갈리면 2개씩 하라 그랬지. 얘랑 먼저 합체. 그리고기 때문에 여기만이야. 다시 이거만 위에 딱 이렇게 딱 합체하든가. 그럼 그리고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만이네. 6 이상. 됐지? 이게 깃발 꼽힌 거 할 때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 조건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가끔씩 깃발이 이렇게 가랑이 사이에 꼽힐 때가 있다 그랬거든? 이러면 내가 뭐 하면 된다 그랬니?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맞아? 그거 한 개만 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런 특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 힌트를 더 얹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자, 보자. 자,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는 그냥 부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추가 힌트가 더 있다. 이건 좀 이따 생각해보고 일단 여기부터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가 다르대. 따라서 여기 마찬가지로 요 놈을 갖다가 잠깐만 fx라고 놓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지. 그러니까 깃발이 0이라는 깃발이 열에 꼽혀 있겠네. 맞냐? 이러고 가랑이에 꽂힌 거니까 하나만 하면 되지. 0 집어넣으면 음수구나. 맞지? 여기 0쪽 라인 그거 보면 음수니까 0 넣으면 음수구나 하나만 하면 되지. 원래는. 맞지? 그래서 0을 넣었어. 0 집어넣으면 뭐니?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네. 이게 0보다 작다. 따라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결론 하나 나오고. 됐냐? 근데 추가 힌트가 있어.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짝이 음수인 근이고 요 짝이 양수인 근일 거 아니야. 맞아? 절대값의 뜻이 뭐였지?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였지. 그러니까 지금 0의 위치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야. 너네들이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봐봐. 이 마이너스 이놈의 절대값이 얘보다 크다 써 있잖아. 다시 말하면 얘가 빵 하고 떨어진 거리가 얘보다 멀대. 이게 지금 0이 사이에 있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꼽혀 있다는 소리야? 여기 중에 0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요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우측에 꼽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그래야 마이너스인 근이 떨어진 거리가 플러스가 떨어진 거리랑 거리보다 더 멀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서 은근 절대값의 정의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추가 힌트로 뭘 준 거야? 0이 축보다 오른쪽이다 라고 추가로 힌트를 준 거야.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건 얘기가 달라지지. 축 해야지. 축. 자, 축 뭐야? 마이너스. 그냥 두 근의 합에 이 나눈 게 축이라고 항상 헷갈리면 그렇게 찾으라고 얘기했지. 이게 축이야. 맞지? 축이 여기 있잖아. 축이 여기 있잖아. 0이 여기 있고 0보다 작잖아. 그지? 축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뒤집힐 거고 저 2야 뭐 어차피 양변에 2 곱하면 여기나 그냥 조용히 삭제될 거라 이렇게 되겠네.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되니까 풀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러면 얘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범위지. 이렇게 되는 범위고 얘랑 같이 합해주면 최종 답은 여기만 되네. 여기만 1번이네. 1번 됐죠? 됐죠? 그 다음 618번 이것도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갑자기 그냥 4차 방정식 등장하는 내용인데 요거도 가끔 나왔을 때 눈치 잘 채줘야 돼. 나중에 시험 때도 그렇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보자. 일단 우리가 3, 4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야. 4차 방정식인데 짝수 차수밖에 없거든. 그럼 원래 하던 행위가 뭐냐? 치환하지. 제곱을 치환할 거야. 이때 항상 생기는 범위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곱은 항상 저걸 달고 살지. 되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치환해서 바꿔보면 2차 방정식처럼 바뀌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됐냐? 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x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 말은 x값이 실근으로 4개가 나오게 x값 실근으로 4개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 됐냐? 근데 우리 밑에서 식을 t로 바꿨지.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일단 당연히 요 2차식이 중근 가지면 되겠어? 안 되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t값이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x로 돌려놓으면 여기서 많아 봐야 뿔마 붙여봐야 2개밖에 안 되잖아. 4개 나와야 되지.
4개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서 당연히 2개 나와야 되고. 근데 그 2개가 어떻게 나와야 되게?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근 2개 나온 게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하나가 3이다?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러면 서로 다른 두 근 나온 거 맞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생각해봐. 이게 t가 원래 x제곱이었거든. 이러면 이제 요 짝에서는 근이 뿔마 루트 3하고 2개가 나올 건데 요 짝에서도 2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허근이 나와. 실근 나오라 그랬잖아. 따라서 결론. t의 근이 2개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음수인 2근이 나오면 안 되고 양수인 2근이 나와야 된다라고 딱 잘 알아보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란 얘기야. 됐지?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다시 우리 깃발 꽂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제 요 놈이죠. 요 놈 입장 잠깐 t가 좀 입장 메인으로 바뀌고 잠깐 ft라고 놔줍시다. 자, t에 대한 저 2차식 그래프가 양의 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0이 여기 꼽혀 있어라. 이 문제라 볼 수 있겠네. 됐냐? 됐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따지면 여기 지금 t축이지, t축. 잠시 t가 x 역할을 하는 중. 됐냐? 그래서 할 일 합시다. 또 판별식 t에 대한 방정식이라 보시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커야 되지. 서로 다른이야. 그치? 풀어주면 수직선에 그냥 바로 그려버립시다. 마이너스 1의 양 사이드죠. 마이너스 1과 2의 양 사이드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계값은 이제 저기 ft에 0 집어넣어야 되며 그래프 보면 위에 있지. 0 넣으면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야? 이렇게 현재 겹치는 영역 여기랑 여기.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축. 축 몇이야? 축이 마이너스 a죠. 축이 0보다 커야 되네. 이러면 a가 0보다 작아야 되네. 0보다 작아야 되네. 최종 범위는 여기만 남았네. 이거 안 되네. 됐냐?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나? 이게 요거는 뭐야 이제. 어이씨. 자, 얘도 잘 보면 x가 짝수 차수밖에 없는 4차 방정식. 따라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건 똑같을 거고 t가 이제 실근이 되려면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t에 대한 2차식으로 마찬가지로 딱 바뀐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하는 게 뭐야? 실근 2개, 허근 2개. 이거 알지 않겠어? 아까 내가 예시 들어준 그 상황 아니야? 한 근은 뭐 예를 들면 양수 나와야 되고 한 근은 음수가 이렇게 나와야 요 자식이 원래대로 되돌아갈 때 실근 2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자식이 원래대로 되돌아갈 때 마이너스 2 하여간 여기에서 허근이 이렇게 2개 나올 거 아니야. 요거 뿔마 루트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허근 2개 나오겠지. 됐냐? 그러니까 이제는 조건이 뭐야? 아까랑은 다르게 하나는 양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와라 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지. 됐냐? 그래서 결론 여기 x쪽에서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려면 여기 t에서 양수 하나, 음수 나와야 되는구나 확인. 그럼 이제 이건 다시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이 가시면 똑같이 가시면 되겠네. 이 자식을 잠깐 ft라고 이름 좀 이쁘게 지어주고 그래프 그려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이려면 0이 여기에 꼽혀 있어야 되니까 가랑이에 꼽혀 있는 거 하는 거 맞네.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구나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네. 아이 진짜. 자, 0 넣으면 저기에 0 집어넣으면 t에 0 넣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t가 변수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만 남으니까 이게 0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가랑이에 꼽히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어.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장. 자, 근의 위치. 이게 깃발 꽂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앞장에서는 양수냐 음수냐만 하니까 깃발이 그냥 양수 음수는 언제나 기준이 0보다 크냐 작냐기 때문에 0만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뭐 다른 것도 막 그럴 수 있는 거지. 보자. 그러니까 그냥 부호든 깃발이든 통합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번엔 뭐라 그랬냐 하면 두근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크대. 그게 다야. 하는 행위는 동일하다. 그림이나 잘 그려. 요 좌변에 있는 놈을 fx라고 이름 좀 이쁘게 지어주자. 그림 좀 그려보자. 두 근이라 이거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지. 어쨌든 일단은 두 개로 했다 치면 1이 어디 있어야 돼? 1이 여기 있어야 되네. 됐냐? 저래야 두 근이 1보다 큰 거지. 그런데 그냥 두 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접도 가능. 요렇게도 가능. 됐냐? 해야 되는 일은 똑같다. 자,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림으로 그릴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4보다 큰 쪽이지. 그 다음 경계값은 1을 이번까지 이게 다른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1을 집어넣어야 되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12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자. 이거 k 뭐야? k가 13보다 작다? 그치? 1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됐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축. 축이 뭐냐? 축은 그냥 k죠. 보시면. 축이 1보다 커야 되지. k가 1보다 크다. 자, 크로스 해. 겹치는 거 찾아. 어디야? 모르면 두 개씩 하라고. 얘네 둘이 먼저 하면은 1과 13 사이고. 마이너스 3 여기는 필요. 넌 들어가. 여기는 안 겹치네. 그럼 이제 4에서 이거겠네. 여긴가 보네. 두 개씩 해요. 헷갈리면 한 번에 하지 말고. 4 이상 13 미만. 그지? 자, 이번엔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사이에. 이거 또 가랑이에 꼽히는 거 아니야? fx라고 해보자. 그림 그리자.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꼽히는 거 맞지.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이 상황의 특징상, 선생님, 저기 서로 다른이 없으니까 중근 포함 아닌가요? 겠냐? 니는 저 사이에 있다는 뜻을 몰라? 알지? 이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서로 달라. 됐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따라서 이 그림이네. 이러면은 이제 이거 가랑이에 꼽힌 거니까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 거네. 2 집어넣으면 0보다 작겠네. 이거 하나만 하면 끝이지. 2차 몇이야?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이게 0보다 작구나.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 좀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끝. 됐지. 이거 근데 다 지금 지금 너네 전원 다 지금 내가 아까부터 계속 2차 부등식을 이제 그냥 확 갖다 갈겨 쓰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이거 되고 있는 거 맞지? 여기 2차 부등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해설지 보지 말라 그랬어니? 외우게 돼. 안 돼. 해설 보지 마. 다음 620번. 자, 직선이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당연히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빨리 풀면 되는데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많이 할 거거든, 이런 거. 자, 직선 그 다음에
이차 함수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 위에 1,2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림은 대충은 그릴 수 있어. 이차 함수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 직선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요 정도 되겠지. 그런데 확실히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계일 거야. 그럼 만나는 두 교점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 여기가 B일 것이고 근데 이 위에 선분 AB 위에 요 라인 위에 1,2가 있다 이런 상태거든. 이걸로 뭘 어쩌라는 걸까? 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너네 2차 부등식 시작 전에 내가 이 설명도 같이 했나? 응? 내가 원래 방정식, 부등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거 설명할 때 내가 요 짝에다가 이렇게 요런 설명했던 거 기억나냐? 얘들아 저거 2차 방정식 풀어볼래? 해가지고 딱 풀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3이다. 이거 가지고 이거 그림 한번 그린다고 옆에다가 쌩 난리쳤던 거 기억이 나? 그지? 막 x축 막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이거 안 변했어. 그 다음 또 약간 바꾸면 이런 그림으로 또 변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건 절대 안 변했어. 이런 설명들을 쫙 했지. 맞아? 그 행위를 할 거야. 왜냐면 지금 일단 딱 봅시다. 둘의 교점 A, B거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저기 노란색 식과 파란색 식을 연립하게 되면 이거의 두 근이 바로 여기 A와 B의 X좌표겠지. 알파와 베타라고 써줄게. 맞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겠지? 맞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이항을 시켜서 넘겨서 변형할 수 있지. 그래도 여전히 얘 두 근은 이거지. 됐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갖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약간 그림이 달라질 거야. 이제 이걸 넘겨서 그린다는 얘기는 이거랑 이거를 그리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일단 잠깐 중지. 여기까지 문제 있냐? 문제 없지? 문제 없지? 원래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 두 그림을 이렇게 연립을 했어.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을 약간 변형을 시켰거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쪼개면 또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림이 약간 달라지겠지. 그림이 약간 달라질 거야. 이 참수야 여전히 U자 개형이겠지만 이제 한 놈이 X축이 됐어. 자, 그러나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그림은 달라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여기 뭐겠어? 여기 알파야. 두 근 유지해야지. 여기도 베타일 거야. 됐냐? 그럼 아까 요 자식 있지? 이 자식도 지금 얘가 X좌표가 1이거든. 그럼 지금 이 그림도 1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그림이지. 그럼 이 그림에서도 1이 사이에 있겠지. 갑자기 옆으로 튀어나가겠냐? 여기에도 저 1은 Y좌표는 몰라. 알 수 없겠지. 근데 뭐 X축 위니까 0이겠지만 하여간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맞아? 그럼 결국 이 그림은 바꿔서 말하면 두 근 사이에 1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원리를 설명한 거고, 연립해서 넘겼을 때 두 근 사이에 1이 있구나 하고 바로 여기서 1을 끝내시면 되는데 지금은 원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미적분 같은 데서 3차항 직선 가지고 할 때 막 회전시켜서 그림 돌리고 막 이런 멋있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방정식을 다시 조립해서 그림을 바꾸는 거야. 됐냐? 그래도 근은 안 변하니까. 됐냐? 그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엔 이런 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니까.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여기 있잖아. 또 깃발 문제입니다. 두 근 사이에 1 있음 이거야. 심지어 가랑이에 꼽혔어.
함수값 1 집어넣으면 빵이다만 하면 되지. 대신 1을 여기다 넣어야지. 얘 그린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0보다 작다. 따라서 A가 2보다 크다. 끝. 자, 뭐 계속 하던 거니까 마저 합시다. 대신에 이제 좀 뭔가 많이 꼽혀 있으니까 깃발이나 잘 꼽자.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크다. 일단 문장을 읽어보면 근이 두 개는 있겠지. 꽂아봐.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꽂아봐. 지금 뭐 마이너스 1과 1이 한 근은 여기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크대.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어디 써야 돼? 어디? 마이너스 1 어디? 와, 1은 훌륭해. 좋아. 이렇게 잘 나오면 돼. 이렇게 있어야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보다 큰 그림. 됐지? 됐지? 자, 그래서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말했지만 이 가랑이 사이에 꼽힌 게 하나가 있지. 이거 있으면 셋 다 안 해도 된다고 했지. 경계값만 하면 된다 그랬어. 대신 깃발 꼽힌 데는 다 해줘야 돼. 즉 1 집어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위에 있잖아. 두 가지 해줘야 되네. 대신에 가랑이에 꼽힌 거 경계값만 하면 될 때는 대신에 꼽힌 지점이 있으면 거기는 다 해줘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랑 1 집어넣으면 음수다.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가랑이 사이에 꼽혀서 판별식 축 안 해도 되는 경계값만 해도 되는 상황에선 대신에 꼽힌 건 다 해줘야 돼요. 따라서 해주자. 자, F-1 마이너스 요거 fx로 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1 넣어라. 2 플러스 2k 마이너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네. 0보다 크다. 이러면 3k가 1보다 크다니까 k가 3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 이거는 1 넣어야지. 1 넣읍시다.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 k가 3보다 크다. 됐냐? 이러면 답은 뭐야? 당연히 동시성립이지. 1 넣으면 0보다 작아야 되며 동시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커야 되는 그리고 연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야 그리고 겹치는 거 해야 돼. 이거랑 요거랑 여기가 정답. 그 다음 밑에 2번. 2번은 그냥 부등호로 깃발을 다다다 꽂아놨네.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아? 오히려 저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대충 깃발 어디 꼽히는지 알잖아. 알파랑 베타가 실근이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는 뭐 그냥 대놓고 저렇게 부등식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애들 어디 꼽히는지 그냥 직접적으로 그림에 대충 나오네. 이렇게 돼 있겠네. 됐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가랑이에 하나 꼽혀 있지. 그럼 그 순간 이제 판별식 축 안 해도 돼.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커야 되는 거 이거 하나. 대신 이제 3개 해야 되겠네. 0 넣으면 0보다 작다 하나. 2 넣으면 0보다 크다 하나. 요거 3개 풀어서 엔드로 연산 붙여주시면 되겠지. 됐지? 됐냐? 요 기술은, 요 깃발 꽂기는 앞으로도 약간 중급 이상 문제에서는 가끔씩 쓰이는 나중에 뭐 나중이라고 해야 되냐? 미적분 넘어가면 간간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좀 쉬어갈 수 있겠네. 이제 숨 좀 돌립시다. 그냥 간단하게 용어 같은 거 뭔가 막 행위를 하잖아. 이걸 이제 뭐 나중엔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야, 자꾸 쏘지 마. 줄래?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있겠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걸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 그래서 그 나온 거가 경우고 그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약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막 그래프, 방정식 풀고 요쪽 근육과는 좀 다른 근육을 쓰게 돼. 꼼꼼해야 되며 잘 세야 돼. 하나라도 빼먹었다. 그럼 뭐 네 잘못이지. 틀려야지. 꼼꼼하게 잘 세야 되고 그러기 위한 최대한 안 빼먹을 수 있게 세는 여러 가지 문제마다의 기술이나 법칙들을 보여줄 건데 그런 거에서 또 잘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자네들이 앞으로는 뭔가 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야 될 거야. 봐봐. 이게 뭐 그래 뭐 이렇게 막 그나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뭐 공식은 아니지만 뭔가 좀 틀처럼 뭐 정리를 하면 또는 연산 아니면 뭐 따로따로 발생하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 덧셈을 해라. 그 다음 엔드 연산 그리고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곱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식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은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잘 받아들이셔야 될 거거든. 봐봐. 이거 봐봐.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항상 행위도 뭘 하나 잘 봐. 한 장 뽑는 데. 자, 구하는 것.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랬어. 자, 그럼 자네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자, 1부터 10 중에 3의 배수 몇 개? 3개. 4의 배수 몇 개? 2개. 둘이 더해 곱해? 이게 따지면 직접 세보면 이거 아니야 지금? 3의 배수 뭐 있지? 3, 6, 9 4의 배수가 뭐가 있지? 4하고 8이야. 한 번 뽑을 건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하래잖아. 몇 가지야? 5가지지. 또 3, 6, 9 아니면 4랑 8이랑 5가지지. 더하는 거야. 이걸 왜 곱해? 6가지야? 3 곱하기 2에서? 맞지? 이런 게 지금 더하는 거야. 그냥 봐. 이게 왜 더하는, 그러니까 이걸 왜라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3에 한 장 뽑잖아. 3이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9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8이 나오면 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잖아. 그냥 낱개로 세는 카운트잖아. 맞죠? 그치? 그런데 이걸 잘 봐라. 자, 동일한 상황. 10장까지는 동일한 상황. 근데 이걸 잘 봐. 2장을 뽑을 때 3의 배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 이해했지? 이제 2장 뽑을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세보는 게 좋은데 이걸 뒤에서 수형도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자, 상황은 이해했지? 자,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4 아니면 8 나와야 되지. 그걸 이렇게 약간 사다리 타기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3, 4 아니면 3, 8 두 가지지. 됐지? 6이 나오면 그럼에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 만약에 9가 나왔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몇 가지야? 그냥 세면 6가지야. 맞아? 3, 4, 3, 8, 6, 4, 6, 8, 9, 4, 9, 8 이렇게 연달아 나온 경우 6가지. 맞지? 그런데 계산이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게 이제 곱셈 계산 아니야? 3이 나왔을 때 2가지씩 경우의 수가 생기지. 6이 나왔을 때도 2개씩, 9가 나왔을 때도 2개씩.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 하나당 2개씩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구조가 곱하기가 되는 거야. 즉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지. 다음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지. 그런데 지금 현재 연산은 이렇게 연산이 된 거지. 됐어? 구조를 봐야 돼. 이거 다시 이거랑 비교해봐. 여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금 여기 3, 6, 9 이거 빼. 나중엔 당연히 이렇게 일일이 안 셀 거 아니야. 3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야. 4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야.
근데 왜 이 짝에서는 3 더하기 2를 한 거지? 그 다음 이 짝에서도 3의 배수 나온 경우 3가지, 4의 배수 나온 경우 2가지야. 근데 왜 이건 곱했지? 그건 직접 세보면서 원리랑 말 뜻을 잘 보십시오. 여긴 당연히 곱하는 거야. 됐냐? 그렇지? 여긴 애당초 한 장 뽑는 거고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즉 3의 배수가 나온 거는 나온 거대로 하나, 둘, 셋 세는 거고 또는 4의 배수도 추가로 되니까 그냥 하나, 둘 하고 2개를 추가로 더 이어서 세는 거고 이건 그냥 직접 세보니까 이렇게 되어잖아. 이거 하나당 얘가 2개씩 생기는 거라 그러한 게 3개 있다란 뜻으로 곱셈 계산인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더하는지 곱하는지 구분부터 기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돼. 뭔가 이렇게 계속 쫙쫙 이어나가면서 세는 계산이 곱하기 계산이 되는 거야. 여기도 해볼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되어 있지. 문제 잘 읽고 나오는 두 눈의 수에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주사위 2개 나와서 나온 숫자 이렇게 네모로 표현해보자. 곱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래. 일단 어떻게 나와야 되냐? 곱해서 홀수를 내면 어떻게 나와야 돼? 당연히 홀 곱하기 홀이 홀이지. 짝수 끼면 짝수 되잖아. 항상 홀짝 조금이라도 헷갈릴 때는 뭐 이렇게 예시 짝수의 대표 2, 홀수의 대표 1 가지고 네가 막 예시 들어봐. 1 곱하기 1이 홀수야. 그치? 주사위니까 당연히 1부터 6까지 있는 거 알지? 자, 즉 결론은 홀수가 이렇게 나와야 2번 나와야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주사위 하나 던져가지고 홀수가 몇 가지 나와? 3가지. 그럼 여기도 주사위 하나 던져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홀수가 3가지. 곱하겠어? 더하겠어? 곱하겠어? 더하겠어? 아직?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해볼까? 뭐 해보지 뭐. 이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처음에 만약에 홀수의 1이 나왔어. 그 다음 여기에서는 1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5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그지? 주사위 던져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 세는 게 1 아니면 1, 3 아니면 1, 5 아니면 3, 1 아니면 3, 3 아니면 3, 5 아니면 5, 1 아니면 5, 3 아니면 5, 5 그냥 직접 무식하게 센다면 이렇게 셀 거야. 이걸 보라고 1 나왔을 때 3개씩 붙잖아. 한 명당 3개씩 갖고 있잖아. 3개 갖고 있는 애가 몇 명 있어 지금? 3명 있잖아. 이걸 우리는 초등학교 때 니들 곱하기라고 3 곱하기 3 배우지 않았냐? 그지? 아니야? 곱셈 안 배웠어? 곱셈 안 배웠어? 배웠지? 그치? 하나당 3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가 3명 있어서 3 곱하기 3 표현하는 거 아니야? 곱하기야, 그래서. 뭔가 저렇게 연달아 이어나는 주사위를 2번 던진댔잖아. 샥 던졌어. 주사위에 뭐가 눈이 하나 나왔어.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계속 다음 일이 일어나. 이어져서 일어나지. 그런 상황에 곱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구조를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나오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어나가면서 세는 계산이 곱셈. 됐죠?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나중에 더하냐 곱하냐는 거의 이제 빠르게 감으로 판단이 딱딱 돼야 돼. 이 순간은 당연히 더하는 것, 이거는 곱하는 것, 그런 거를 여기에서 연습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에 합이 4의 배수가 되라. 합이 4의 배수가 되라. 됐냐? 어떻게 해? 다 하나씩 잘 세자. 세는 거 잘해. 합이 4의 배수가 되래. 그러려면 합이 4여도 되고 합이 8인 경우도 있고 합이 이런 거부터 쫙 한번 설계를 한다 그러지. 확통 쪽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문제 딱 설계를 잘 해야 돼. 이렇게 3개만 하면 되지. 주사위니까 2개 던지는 거면 주사위 커봤자 6이니까 6 더하기 6이 최고잖아. 합 16은 어차피 안 나와. 그럼 세자.
합이 4가 나오는 거 뭐뭐 있냐? 1 나오고 3 아니면 2 나오고 2 아니면 3 나오고 1 순서쌍으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있겠지? 됐냐? 그 다음 이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가끔씩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야 주사위 2개 던져서 전체 경우의 수 물어보면 몇 가지야? 36가지지. 그 니들 나 6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미 자네들 잘 알고 있네. 주사위를 2개 던지는 행위는 숫자 하나 나오는 게 6가지고 그 다음 주사위가 나오는 게 6가지인데 동시에 더 던졌으니까 36가지다.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 나중에 모든 경우에 그렇게 나와야 돼. 주사위 2개 던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랬을 때 12가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네. 6 더하기 6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그 6 곱하기 6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 표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 안에는 합을 표현한 거고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랑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랑 이 안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36가지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미 주사위라는 행위 자체는 1 나오고 3 나온 거랑 3이 나오고 1이 나온 거랑 딱 구분하는 계산이다. 가끔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 주사위 던질 때마다 가끔 여기도 있을 거야 나중에. 선생님 주사위 던지기인데 합이 4라는데 1, 3 나온 거랑 3, 1 나온 거랑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 다른 거다잉? 주사위는 다른 거야. 별말 없으면 다른 거야. 알겠니? 만약에 같은 걸로 하려면 그건 출제자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에 언급을 해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이상 자네들이 지금 주사위 2개 던지면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6 곱하기 6, 36가지라고 한 건 이미 주사위는 순서를 구분하는 개념이라는 뜻인 거야. 별말 없으면 됐냐?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한 거 아니야. 나도 정해져 있는 걸 따를 뿐이다. 됐냐? 그래서 주사위는 별말 없으면 이렇게 구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1, 3, 3, 1 어쨌든 더하면 4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다르다고. 주사위는 합이 8, 1, 7 죽인다. 주사위 사줄까? 주사위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나?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사줄게. 말해. 4, 4 근데 5, 3 근데 6, 2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잘. 이건 몇 가지? 전체 다 셌잖아. 몇 가지? 9가지. 야, 지금도 봐라. 합이 4인 경우가 3가지지. 합이 8인 경우가 5가지지. 합이 이거인 경우가 1가지지. 왜 안 곱했냐? 왜 안 곱했어? 잘 알고 있지. 당연히 이걸 왜 곱해요? 맞아? 옆에서 친구가 저거 곱해가지고 15라고 주장하면 너 뭐라고 설명할 거야? 너 뭐라고 할 거야? 융신 이럴 거야? 당연히 더하는 거야. 따로따로 주사위를 2개를 던져가지고 1, 3 딱 나온 경우 또는 아니면 이렇게 나온 경우 또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세고 있는 다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 덧셈이야.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662번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확통해서 확률 확통이 된다. 일단 지금은 확통은 아니지. 순열 조합에서 나중에도 많이 쓰게 될 또 하나 찾는 거 하나 알려주는 거. 합이 5 이하가 되라. 숫자 3개지. 맞아? 그러니까 3개든 4개든 하여간 나중 가면 이런 일이 간간히 있을 거야. 2개의 합이 몇이다. 이건 뭐 헷갈릴 일이 없을 거야. 예를 들어 한 10 정도 해보자. 그냥 자연수 단위에서 되냐? 그럼 저거 총 몇 가지야? 이런 건 잘 세지. 이건 세기 쉽지. 2개는 세기 쉽거든. 1, 9 한 다음에 하나 늘리고 줄이면서 1, 9, 2, 8, 3, 7, 4, 6 이러면서 세잖아. 맞아? 근데 3개부터는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어. 만약 세수의 합이 10 이러면 너네 안 빼먹고 잘 셀 수 있어? 안 빼먹고. 이럴 때 쓰는 세는 방법 같은 게 있어. 그런 걸 알려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 뭐 지금은 자연수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문제에 따라 이런 상황인데 뭐 0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똑같은 건 나오지 않게 서로 다른 이런 추가적인 상황들은 그때그때 대처를 하시되
나는 세는 규칙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수의 합을 셀 때 규칙 안 빼먹고 세기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일단 지금은 자연수라고 할게요. 짝은 1부터 출발해.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가. 그리고 마지막에 채워. 몇 가지? 그러니까 몇이어야 돼? 8이어야 하네. 8 됐지? 그럼 두 개 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크기가 역전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면 이렇게 된 건 결국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순서 생각 안 한 거야. 그건 문제에 따라 해.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거 118 문제에서 만약에 저게 문제의 뜻이 118이 아니라 181, 811 따로 해야 돼. 그럼 그건 그때 대처하는 거고. 나는 그냥 딱 기본적으로 합이 10인 경우를 구하는 기본 방법 같은 거 알려주는 거야.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은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일단 그냥 순서 없이 합이 10인 거 안 빼먹고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냐? 그럼 이제 끝났지? 그럼 이제 얘를 이제 2로 올려. 얘를 2로 올려. 그래서 이 유지해. 이 1하고 내려가지 마. 얘랑 겹쳐 마. 이 2를 유지하면서 가. 마지막까지 가. 마지막에 채워 넣어. 몇이야? 그럼 또 여기서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됐냐? 다시 3으로 출발해. 몇이야? 4. 더 이상 길이 없지. 막혔지. 이렇게 세면 빠짐 없이 다 잘 세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세는 방법들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래요. 12 이런 거 좀 많잖아. 잘 셀 수 있어. 1로 시작해서 마지막 숫자 채워주고 그 다음에 1, 2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끝. 2로 시작해서 2 그럼 여기 8 또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이러면서 세는 거야.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물어보지만 세는 방법이야. 알겠냐? 그러다가 이런 건 알아서 대처 잘 하셔야 돼. 만약에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뭐 하나씩 일일이 다 뭐 외우는 듯이 알려줄 수는 없고 자네들이 조금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 만약에 서로 다른까지 붙어 있어. 그럼 일단 작은 걸로 출발하겠지만 이제 1은 아니고 2 가야지. 됐냐? 서로 다른 걸로 하려면 만약에 그럼 채우려면 나머지 몇이야? 저게 현재 합 3이니까 9여야겠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똑같이 늘리고 줄이고 여기 늘리고 줄이고 다시 늘리고 줄이고 끝. 그 다음 2로 출발했을 때는 이제 2 해야 되지만 원래는 3 가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의 변동사항, 추가적인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잘 대처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합을 구하는 법을 알려준 거야. 세수 이상의 합을 구할 때 주로 쓰는 방법, 물론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거조차도 빼먹지 않게 잘 세야지. 시험 때는 시험 때는 답 마킹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잉? 뭐 그냥, 선생님 잠깐 하나 빼먹었어요. 그런 거 안 통해 그냥 틀리는 거야. 빼먹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나온 수의 합이 5 이하라고 그랬네. 5 이하인지 그냥 딱 5라고 했는지도 잘 보시고. 지금은 5 이하 그랬으니까 일단 잘 해줍시다. 주사위 던지기야. 1, 1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가능하지. 1, 1, 3. 됐냐? 그 다음 1, 2, 2까지 되네. 이러면 이제 규칙으로 더 이상 잘 돌았고 더 이상 없지? 됐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 주사위 던지기야. 맞아? 내가 뭐라 그랬어? 주사위 던지기는 무조건 순서 구분하는 거라 그랬어. 맞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1, 1, 3 나왔을 때 추가 계산이 더 들어가야지. 몇 가지야? 순서 바꿔야 되잖아? 바꿔. 몇 가지야? 3가지. 그치? 1, 1, 3이면 1, 3, 1, 3, 1, 1 3가지. 맞아? 그냥 잘 세. 즉 주사위에서 얘 순서만 바뀌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게 3가지. 이거는
얘도 순서 바꾸는 거 생각해봐. 세 가지. 맞아? 이런 식으로 잘 세십시오. 이게 지금 합 5를 한 거지. 그 다음 문제에서 합이 5 이하라 그랬으니까 또 잘 세워 나갑시다. 이번엔 합 4 합시다. 그럼 또 1 출발하는데 2 하고 끝이네. 더 없지? 근데 이거 지금 주사위라서 얘네들 순서까지 생각해야 되지? 세 가지. 다 끝난 듯? 합 5 이하니까 합 3도 해야지.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네. 총 10가지. 됐냐? 됐지? 이렇게 잘 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2번 던진댄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 구하래. 얘들아, 짝수는 어떻게 하냐? 2개 나와서 짝수? 이거 어떻게 해? 아까는 홀수였잖아. 이번엔 곱해서 짝수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많지. 짝짝도 되고 짝홀, 홀짝 세 가지가 돼. 그럼 당연히 그걸 다 나눠서 자, 짝수와 짝수가 나온 거 따로 계산, 짝수랑 홀수 나온 거 계산, 홀수랑 짝수 나온 거 계산해도 물론 되지만 앞으로 간간히 할 작업, 간간히가 아니라 은근 자주 할 작업으로 지금 뭐 원래 나중엔 뒤에서 여사건이라고 용어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반대로 구하는 경우라고 할게. 구하라는 걸 하지 말고 반대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렇게 상황들이 있어. 여기에서 숙제 안 해온 애를 잡아다가 내가 족치려고 하는데 숙제 안 해온 애가 너무 많아서 반대로 숙제 해온 애를 세서 2명 해왔어? 오케이 나가 있어 하고 나머지를 주시는 이런 거. 반대로 세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만약 세야 될 문제에서 물어본 세야 될 게 너무 많으면 가끔씩이 아니라 은근 자주 써. 그냥 숙제를 해온 애를 찾을까? 이런 거. 반대로. 이 방법은 많이 쓰기 때문에 언제나 자네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대신 그렇게 할 거면 즉 지금 이렇게 반대로 구하는 거 해볼까? 라고 할 거면 일단 이거부터 구하십시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구해놔야지. 전체 인원은 알아야지. 36. 그 다음 곱해서 짝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안 해. 홀수인 경우를 구해버려. 근데 홀수인 경우는 구하기가 쉽거든.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주사위 던져서 홀 나오는 경우가 9가지란 말이지. 맞아? 따라서 전체 수에서 홀수가 나온 경우, 즉 짝수가 아닌 걸 뺀 나머지가 다 정답이 되겠지. 맞아? 주사위가 2개밖에 안 될 땐 뭐 별로 상관없겠지만 아마 밑에 여기 주사위 3개거든. 여긴 주사위가 3개거든. 이럴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지.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 곱이 짝수인데 주사위가 3개야. 이러면 짝수인 거를 일일이 계산을 뭐 못할 짓은 아니야. 할만해. 패턴이 있으니까. 좀 많거든 대신. 짝짝짝도 있지만 짝짝 홀도 있고 짝홀짝 홀짝짝 짝홀홀 홀짝 홀짝 홀홀짝 다 짝수잖아. 그러니까 안 해. 그냥 전체를 구해버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3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맞아? 216에서 안 해. 홀수인 걸 구할래. 해서 정반대인 상황을 구해버리면 어차피 곱해서 홀수이려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리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됐냐? 216에서 저렇게 곱이 홀수인 27가지를 빼게 되면 나머지가 다 짝수인 경우지 뭐. 됐냐? 간간히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그러나 밑에 합이 짝수인 경우는 뭐 이건 그냥 잘 따져봐야지. 이번엔 3개의 합이 짝수여야 해. 합이 짝수인 거 이런 거 하다가도 헷갈리면 짝수 2, 홀수 1 예시 들면서 잘 생각해. 합이 짝수이려면 실은 중요한 건 홀수가 몇 개냐야. 홀수가 없거나 2개나
4개나 6개나 이럴 때가 합이 짝수지. 됐냐? 홀수가, 그치?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직접 세봐도 되고, 하여간 더해서 짝수이려면 셋 다 짝수거나 홀수가 2개거나야. 근데 이제 요 경우는 당연히 순서까지 생각해야지. 주사위 던지기잖아. 주사위 던지기니까 이렇게 잘 따져줘야 되고. 됐냐? 자, 이거 몇 가지? 주사위 하나 던져서 짝수 몇 가지야? 3가지씩이잖아. 실은 지금은 문제가 단순해서 다 결국은 3가지씩이라. 이것도 이제 뭐 홀짝 그랬으나 다 3, 3, 3, 3, 3, 3,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냥 27이 4개 있겠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지. 됐냐? 이건 책도 잘못돼 있다. 아마 답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마지막에 답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113쪽. 오타라기보다, 아, 이게 좀 오타지. 622번부터 여기부터 지금 베이직이 생략돼. 베이직 시작이 여기부터야. 표시해 놓으시고. 뒤에 넘겨보면 노말은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전까지가 베이직이겠지. 위에 거는 이상 없고 아래 거. 그래서 이거 아마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교재에도. 둘 다 여기에 등호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631번에 괄호 2번에 보기가 없어. 객관식인데 보기가 없어. 1, 2, 3, 4, 5번 순서대로 보기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637번에 3번 문제가 실종됐어. 책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어. 괄호 3번 문제가 있어. 책에는 없는데 여기에 실종돼 있으니까 아싸 숙제 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책 보고 풀어. 그다음 이제 여기 노말 이 뒷부분에 노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고. 야, 4학원은 숙제라고 해야 돼? 한 장 했다, 한 장.